오늘도 중심을 잡는 중입니다. 박선영. 무의미한 경주. SNS 속 화려한 일상을 누리며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운동으로 다져진 멋진 몸매와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하는 것도 많고 행복해 보이는데 도대체 나는 잘하는 게 뭘까 싶은 생각에 괴로워지곤 한다. 작은 핸드폰 액정 속에 담긴 모르는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보다가 문득 더 크게 다가오는 나의 초라함이 싫어진다. 비교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보게 되는 기계 속 너머 다른 이의 삶. 결국 끊임없는 비교는 자기 비하의 수렁으로 끌어내린다. 자기 비하는 상대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라는 감정으로 변하고 질투는 나의 무능에 대한 불안으로 표출된다. 우리는 때때로 남의 능력을 부러워하고 시기한다. 그 시기심은 일상을 열심히 달려야 할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경쟁하게 만든다. 어느 순간 그 경주를 왜 하고 있는지조차 물을 시간도 없이 달리고 또 달린다. 근데 나 왜 달리고 있는 거지? 한참을 달리고 나서야 깨닫고 만다. 그저 모두가 달리니까 나 역시 달렸을 뿐. 그렇게 몇 번의 무의미한 경주를 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모든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음을. 나는 내 속도로 내가 잘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결국 내게 맞는 속도를 알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택은 내 몫, 책임도 내 몫. 우리는 매일 눈을 뜬 순간부터 선택이라는 기로에 놓인다.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깰 것인지, 조금 더 눈을 붙이고 회사에 지각을 할 것인지, 눈앞에 놓인 달콤한 음식을 마음껏 먹을 것인지, 식탐을 줄이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것인지,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에게 한마디 하고 껄끄러움을 택할 것인지,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홀로 견딜 것인지, 선택의 결과가 나오면 종종 택하지 않은 선택지를 바라보며 후회를 하고는 했다. 그때 그러지 말걸.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걸. 선택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최선의 선택지가 보인다. 왜 그때는 생각해내지 못한 것인지 과거의 나에 대한 자책이 자꾸만 후회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내 깨닫는 건 후회는 한 박자 늦게 내뱉는 뒤늦은 추임새 같은 거라는 사실이다. 결과를 알고 난 뒤 그게 최선의 선택지였다고 말하는 쓸모없는 추임새 같은 거다. 어쩌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만들어낸 환상 같은 거랄까. 환상에서 깨기 위해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 나 자신을 자책하지 않기 위해 후회를 예방하는 한마디를 책상 위에 붙여놓는다. 나의 선택은 그 순간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 선택은 내 몫, 책임도 내 몫. 잊지 말자. 선의의 거짓말. 너무 힘이 들어 견디기 힘들었던 날,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지? 어디 아픈 곳은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건강 잘 챙기고 아프지 말고. 마음은 힘든 하루였지만 차마 엄마에게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나의 힘듦에 더 아파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건 소중한 사람이 나로 인해 불안하거나 아파하지 않도록 가끔 선의의 거짓말을 내뱉게 되는 것. 조용한 도전. 우연히 출근길에 마주친 민들레. 작고 여린 풀이 차갑고 단단한 벽을 뚫고 나온 게 마냥 신기했다. 늘 오고 가는 길이었지만 이 강한 정신력의 생명체를 발견한 건 얼마 되지 않았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느린 속도지만 멈추지 않고 벽을 타고 올랐을 작은 생명체를 떠올리니 마음이 먹먹해졌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하루 민들레의 성장을 지켜보았다. 그렇게 며칠 뒤 이내 민들레는 예쁜 꽃을 피워냈다. 우리의 인생에도 차가운 벽처럼 단단해 보이는 장애물이 존재한다. 그 장애물을 보고 있노라면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조금씩 느리지만 꾸준히 타고 오른다면 결국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실은 도전에 따른 실패보다 그 도전을 위해 쏟아야 할 길고 지루한 시간들이 두렵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건 아닐까? 조용한 도전을 시작해보자. 누구도 눈여겨 바라봐 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잎이 자라고 꽃이 피는 걸 볼 수 있을 테니까. 따뜻한 착각.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피는 편이다. 한편으로는 눈치가 빠르다고 할 수 있고 배려가 넘친다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인간 관계에서도 나보다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곤 했다. 친구의 표정이 어두운 날에는 친구의 기분을 살피며 배려했고, 직장에서 업무를 나눌 때에도 누군가 더 일을 해야 한다면 내가 하기를 선택했다. 그렇게 작은 배려들을 통해 마음을 쓰며 스스로 뿌듯했다. 이런 내 마음을 상대가 헤아려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는 그 헤아림을 통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득했다. 하지만 상대에게 여러 번 배려를 건넸음에도 돌아오는 배려가 없을 때면 마음속에 겹겹이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다. 어떤 날에는 쌓인 서운함이 차고 넘쳐 감정둑이 무너지기도 했다. 내가 힘든 날임에도 나의 기분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친구를 보며 네가 힘들 때 내가 배려했었던 거 기억 안 나? 라고 따졌고, 업무적 배려가 없는 업무 분담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자원해서 업무를 더 맡았는데 이번에는 배려를 해 주셔야죠 라고 따져 물었다. 터진 감정을 꺼내놓고서야 알게 된 건 상대는 내가 배려라고 생각하며 건넸던 호의에 별 생각이 없었다는 거다. 오히려 화가 난 내 모습에 상대는 당황해했고, 그랬었느냐고, 그런 줄 몰랐었다는 말만
되돌아왔다. 상대는 나에게 배려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 바라지 않은 걸 준 건 나였다. 그리고 대가 없이 건넸다고 했지만 나는 상대방에게 인정받길 원했고 내가 배려한 것처럼 상대도 나를 배려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건넨 거래였다. 거래는 말없이 건네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득이 되는 것을 말하고 그에 따른 거래 조건을 말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기에 상대는 알지 못했고 그 의도를 알고 난 뒤에는 나의 의도된 행동에 더 당황스러워했다. 상대를 위해 한 것이라면 대가를 바라지 말자. 그걸 배려라고 생각하는 건 나만의 따뜻한 착각일 뿐이니까. 배려와 거래는 서로 다른 거니까. 각자의 만족. 연말이 되면 자주 가는 카페에서 다이어리 증정 행사를 한다. 총 17잔의 음료를 마시면 다이어리를 주는 이벤트다. 다이어리에 대한 사람들의 열기가 뜨거워지면 나 역시 다이어리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운다. 그래서 나도 매일매일 카페로 출근 도장을 찍으며 17잔의 음료를 마셨고 드디어 다이어리를 받았다. 하지만 한 해의 반절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카페에서 받은 다이어리는 책장에 그대로 꽂혀 있다. 오히려 문구점에서 좀 더 기록하기 편리한 내 스타일에 맞는 다이어리를 새로 구입해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17잔의 음료를 마시며 받은 그 다이어리는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달려들면 나도 달려들어 갖고 싶은 욕심이 난다. 말 그대로 욕심인 것이다. 필요가 아닌 욕심. 필요한 것이 모두에게 같을 수는 없다. 카페에서 받은 다이어리가 누군가에게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았다. 모두가 몰려갈 때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달리는 이유를 바라볼 수 있는 멈춤이 필요하다. 내게 맞는 옷, 내게 맞는 자리, 내게 맞는 취미, 내게 맞는 목표는 사람마다 모두 다른 것이다. 나의 행복과 만족의 범위를 알고 나의 자리에서 내게 맞는 적절한 목표와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별일인지 아닌지. 별일 아니네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나는 그것보다 더 힘든 일도 있었어. 일상에서 힘들었던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는데 친구의 첫 반응이 별일 아니네 였다. 순간 나의 고민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하찮게 느껴진다. 힘듦의 경중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는 말을 한 거였는데 친구의 말처럼 별일 아닌 걸로 엄살을 부리는 사람이 된 기분이다. 나한테는 별일인데 난 너무 힘들었다고. 상대방의 기분 따위 안중에도 없는 친구에게 내게는 별일이라고 말해 주었다. 순간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차가운 공기를 느낀 친구는 멋쩍은 미소를 짓고는 얼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다. 세상에 별일 아닌 일이 어디 있겠는가. 스스로가 힘들다고 느낀다면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다. 그렇기에 힘들다고 말해도 되고 아프다고 말해도 된다. 혹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나의 슬픔에 대해 별것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건 주관적인 영역임을 인지시켜주면 된다. 주관적인 영역의 힘듦을 상대에게 설명하고 설득시킬 수는 없다. 단지 상대가 나의 힘듦을 평가하지 않게 나의 영역에서 그 일은 힘들다고 정의 내렸음을 정확하게 짚어주면 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한 그 자체로 나는 나를 위로하면 되는 것이다. 감정은 막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깨끗하게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 너 조금 변한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야? 친구의 말에 나도 모르게 반감 섞인 물음이 나왔다. 나의 말에 친구는 당황하며 예전보다 솔직해진 감정 표현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말한 거라고 했다. 친구의 말을 듣고서야 요동쳤던 마음은 고요함을 찾았다. 변했다는 말에 요동쳤던 감정을 바라보며 내 안에 변화는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가 잠재되어 있었음을 깨달았다. 친구의 변했다는 말이 마치 자주 가던 음식점에서 음식 맛이 변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초심을 잃고 변했다는 것처럼 부정적이게 들렸던 것이다. 변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이가 들며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한다. 나 역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고향을 떠나 여러 도시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다양한 인간 관계와 예상하지 못했던 일상을 경험하며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하게 되고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마음속으로 비난했던 사람이 내 자신이 되어 있고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다. 경험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 서서히 내게 젖어들어 나를 바꾸고 있었다. 변했다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다. 사람은 변한다.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경험 속에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뀐다. 그렇게 변한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우면 되는 것이다. 맞아, 나 변했어. 앞으로도 더 변할 것 같아. 그런 내가 좋아. 이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그 나를 꿈꾸며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며 변했다는 말들에 조금씩 익숙해지려고 한다. 행복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노을이 지는 모습을 사이드 미러로 보며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소박하지만 가치 있는 것. 거울에서 눈을 거두는데 거울 아래에 쓰여있는 글귀가 눈에 띈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어쩌면 가까이 두고도 찾지 못하는 물건처럼 행복을 가까이 두고도 찾지 못하며 사는 건 아닐까. 건강한 관계. 한때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인간 관계를 맺는 게 성공한 삶이라 생각했다. 친구가 많을수록 인기가 많은 것이라 생각해 더 많은 친구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했다. 그렇게 하루에도 여러 사람을 만나며 쉴 새 없이 약속을 잡았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현재 만나고 있는 약속에 집중하기보다 이어질 다음 약속을 생각하느라 현재의 만남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마음속 공허함도 커져만 갔다. 넓은 관계를 맺다 보니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물론 넓은 관계망 속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경우는 그게 어려웠다.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지고 그 시간들이 오히려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을 방해했다. 핸드폰 속 수많은 사람들의 전화번호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과 내가 얼마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것이다.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게 맞는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꾸준하게 이어가는 만남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쌓인다. 인간 관계에서도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맺어온 관계들이 나에게 여유라는 공간을 빼앗아 가고 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사라지게 만드니까. 카페 라떼 한 잔의 사치. 아껴야 잘 산다 라는 말 참 많이 들었고 여전히 듣고 있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아껴야 잘 살 수 있다. 오늘 마시지 않은 커피 한 잔이 1년 뒤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그런데 난 내가 마시고 싶은 오늘의 커피 한 잔을 그냥 마시기로 했다. 그런 생각을 품게 된 데에는 8년 전쯤 동료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동료는 나와 비슷한 나이였고 그렇기에 그렇게 젊은 나이에 암이 걸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소식을 듣고 난 1년 뒤 동료는 결국 세상과의 이별을 고했다. 죽음이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다. 그는 누구보다 절약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돈을 모았다. 결혼해서 살기 위해 좋은 집도 장만했지만 그 집에 얼마 머무르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현재의 행복을 일시정지시켜 놓고 미래만을 바라보며 살지는 않기로 했다. 어쩌면 내가 불평하고 분노했던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내가 내린 결론은 오늘의 카페 라떼를 마시는 거다. 대신 카페 라떼보다 덜 행복을 주는 거,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사치나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지출은 줄이기로 했다. 이 기준은 모두에게 다를 수 있다. 나의 카페 라떼가 누군가에게는 가방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말하는 건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다는 거다. 그리고 그중 내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걸 선택해서 돈을 쓰기로 했다. 마음속에 자신만의 카페 라떼가 있다면 때때로 카페 라떼 한 잔의 사치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는 게 어떨까? 인생과 그림의 공통점. 나는 종종 그림을 그린다. 아직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림이 가진 매력 때문에 그림과
친해지려고 노력 중이다. 그림을 그리다가 문득 그림이 인생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은 하나의 선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선들이 쌓이며 멋진 작품이 만들어진다. 처음에는 무엇을 그리는지 알 수 없던 스케치도 노력을 들이면 멋진 작품이 되는 것처럼 인생 역시 마찬가지다. 밝음과 어둠이 함께한다. 겉에서 볼 때 늘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세상을 살며 걱정거리 하나 없을 것 같은 사람. 하지만 터놓고 이야기해보면 밝아 보이기만 했던 겉모습 속에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고민과 슬픔이 존재함을 깨닫는다. 세상 사람들 중 고민 없는 사람이 있을까? 고민의 경중이 다를 뿐이지 사람들은 걱정거리 하나쯤은 필수품처럼 갖고 있다. 그림 속 빛과 어둠, 명암, 빛이 존재하는 곳에 어두움이 존재하고 어두움을 따라 그림자가 생긴다. 명암을 잘 드러낸 그림일수록 입체감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그림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것이 명암인 것처럼 인생에 찾아오는 어둠은 성숙한 인생을 만들어준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는 모두 나에게 달린 일이다. 태어나며 가진 조건은 바꿀 수 없지만 인생의 목표와 방향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그림도 내가 정한 주제와 소재를 통해 개성 있는 그림이 완성된다. 원에서 중요한 건 중심. 수학 시간 아이들과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린다. 원하는 반지름의 크기를 생각하고 컴퍼스의 조이개를 조인다. 이렇게 준비된 컴퍼스의 바늘 부분을 종이에 고정한다. 고정한 컴퍼스의 손잡이를 잡고 크게 한 바퀴 돌린다. 선생님, 알려주신 대로 했는데 자꾸만 원이 삐뚤어져요. 자세히 살펴보니 원의 중심이 되는 바늘이 움직인 게 보인다. 컴퍼스를 잡고 있던 손이 흔들렸거나 종이가 움직였던 모양이다. 원을 그린다는 건 처음에 찍었던 원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럼 누구든 원하는 모양의 원을 완성할 수 있다. 하지만 자꾸만 모양이 틀어진다면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된 나만의 인생을 만들고 싶다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원하지 않는 환경이 다가와도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줄 수 없는 나만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는 없다. 원의 중심이 흔들릴 때 온전한 원이 그려질 수 없듯 인생의 중심에 내가 서지 못하면 온전한 인생이 만들어질 수 없다. 만약 내 인생이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나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자. 원에서 중요한 것도 인생에서 중요한 것도 중심이다.